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업에 초청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저수는 아주 감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서구보다 근데 강의를 아주 예방처럼 강의 때문에 교육단체에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은 김정일에 인지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것을 계기를 해가지고 내가 동네에서 피드로 공동대표가 되면서 김정일에 관한 책을 목차에 있지만은 김정일에 인지된 대한민국 두권과 김정일의 대한민국을 찾아라, 김정일과 한반도 운영 총 6권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역사학 한 사람이 뭐 때문에 김정일이 미쳤느냐, 그건 제가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그런 게 아니고 2003년, 4년에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핵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상한 계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거든 꼭 남북 관계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정면을 가게 되고 의문을 가게 되고, 근데 이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독자적인 약속을 했는데 총 10분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4권은 지금 6번을 썼는데 10년 동안 저는 김정일과 투쟁하겠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안 죽는다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니까 하여튼 10년 동안 좀 공부를 챙기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김정일이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뜻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정일의 오늘 제목은 김정일의 천안함 도발과 우리의 대항 자세를 통해서 6.25 선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은 1장 1 천안함 국민합동본부 검사 결과, 또 도발 특징, 도발 공기와 국내 배경, 국내외 반응, 또 결론에서 이제 대응책을 해서 여기까지를 지적해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결론,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우선 서론적으로 천안함 국민합동본부 검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발표됐다는 건 사실인 것이고, 물적인 피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6.25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중에서 국내 최대의 사상자와 최대의 피해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군 46명, 7명 자국방, 특히 이 조대에 가까운 엄청난 시간적인 물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발의 특징은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지옥신가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통싸움 이렇게 와랑탕해가 싸움을 갖고는, 지금은 이 의뢰를 쐈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 도발 행위거든요. 이거는 전쟁을 할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큐바에서 큐바 아바나항에서 미국의 메이로가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아메리칸 스페이시보라고 미소전쟁이 발발했던 것이고, 또 1915년에 미국이 1차 대전 창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영국 여객선 태평양에서 100여 명의 미국인들이 독일 잠수함 유럽대에서 공격을 받고 결국 이것이 참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로 공격한다는 것은 당한 쪽이 전쟁을 해도 이 유엔이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의뢰 공격의 성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또한 6.25 이후 최대의 명칭이 비겁하고 야비한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고기잡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깜빡깜빡 했던 것이고, 이 해군의 이 경계에서 완전히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10노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백령도 1.6km 접근했는데 9시 반 30분이면 죽을 사람들이 시체를 전부 다 파주라 바람을 해가지고 자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빨리 물살이 빠르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했는지 했던 경기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지금 지휘관 눈치액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국내의 배경이 군에서는 경제 실패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국내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청와대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안해한 대국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굉장히 안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그를 지지했습니다만은 2007년 11월에 공강대학교에 특강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강대학의 교수들이 저도 이제 한 70을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반도의 그 안보 문제, 김정일에 대한 대처 방안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취직해주겠다. 지금 직장 문제 해서 아이고 이 양반 김대 대통령이 되면 참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좌우의 싸움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체제 이념 사상 전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좌우의 싸우지 마라. 남북한의 체제 이념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일이 터지긴 터지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동영 후보 북한의 정부를 200만 톤 킬로와트를 풀주겠다는 분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제 책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안현 대국관이라든가 롯데 이 월드 2차 해가지고 지금 비행장도 무력화시키는 이런저런 국방부를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 글에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시어 출신, 경사고 출신의 어떤 관계가 열심히 그런답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도 안 돼가지고 중도 실용주의를 하면서 보수를 배제하니까 결혼을 하면은 보수하고 결혼했으면 1년 해가지고 애라도 좀 낳아보고 말이죠. 그 애가 잘났는가 못 낳는가 좀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애 낳기 전에 바로 나는 보수를 개척하고 중도 실용주의를 가겠다. 할 때부터 문제가 삭힌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옹호를 했던 것이고 안보보다는 경제에 올인한 대통령에게 이러한 하늘의 경고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2차 롯데월드 112층짜리 550m짜리로 해가지고 이 성남 비행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제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요. 비행장이 완전히 지금 운동장들 판입니다. 그러면 4대강도 오래됐습니다. 세종시, 새만금 지금 빚이 400조가 넘습니다. 온 구석이 지금 땅 파고 집가가 오래 올랐지 않습니까? 세금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 4대강 세종시 새만금을 하려면 김정일을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G20 유치하려면 테러를 또 안 당하려면 또 달래야 되죠. 그러려면은 김정일을 장악하지 말자. 이런 것이 한나라당에서 청와대 수석끼리 한나라당에서 중도 자익들이 청와대까지 몰려가가지고 중도해야 MPC요. 중도 실험지로 가야 됩니다. 보수는 좌익하고 김정일을 자꾸 자고해가 싸움 받지만 하니까 이게 이래갖고는 G20도 뭐가 한국도 대원도 뭐가 안 된다. 적을 자꾸 만드니까 보수는.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의 백화점 가면 여러분 빅세일, 그랜드 세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랜드 바게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냐? 400억 달러를 북한에 주겠다는 이야기. 왜? 뭐 하냐? 핵을 포기하면 그러면 누가? 국제 차원은 누가? 한국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400억 달러. 그러면서 김정일 만나자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 임장관 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올해 타임시에 났지 않습니까? 기사로 해가지고 김정일과 만날 수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청와대 수석이 또 청와대 가가지고 백악관 가가지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육자 회담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혼쭐이 나가지고 언론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뒤에 천안함이 터졌는데